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왔죠. 최근에 이제 지수 흐름이 좀 약했죠. 뭐 급락에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약했다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주 그냥 처참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던 삼성전자도 오늘 4% 가까이 이제 급등 마감을 했고, 그래서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특정 대형주들이 좀 올랐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에 힘입어서 지수가 많이 올랐고, 지수가 여기서 좀 더 올라와주면은 이제 투자 심리도 개선이 많이 되겠죠.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최근에 지수가 좀 눌린 것 치고는 개별주들, 테마주들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니까 테마주들 순환매가 도는데, 지난주에 얘기 많이 해드렸던 게 드론 관련주죠. 드론. 이게 북한이랑 러시아 파병 문제, 그거하고 중동 전쟁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 이슈가 끝난 게 아니다, 관련주 계속 보셔야 된다. 최근엔 드론 쪽으로 돈이 돈다라고 했는데 맞죠? 드론 관련주가 오늘 계속 돌았어요. 아마 뭐가 갔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오늘 우리 방 추천주인데 수익이 또 사자마자 또 많이 났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최근에 언급을 좀 드렸죠. 2번 정도 지난주에 그랬었는데 오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뭐 태양금속, 오파스넷, 그 다음에 PM풍연 한 7%, 한동은, 김동연, 그리고 심지어 김경수, 지금 감옥 갔다 온 사람이죠. 경남 도지사 했던 사람, 그 사람 관련주도 오늘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개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도 이제 꺼내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아무튼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을 때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없잖아요. 돈 벌기가 쉬워요. 관심이 많으면 돈 벌기가 힘들고. 네. 요즘에 관심들이 별로 없어서 돈 벌기 쉬운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보죠.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1.1%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잘 끝났어요.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10월 달에 지금 크게 떨어진 게 없어요. 그냥 횡보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최근에 이제 좀 떨어졌었죠. 초반엔 좀 강했어요. 10월 초반에 강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만큼 떨어졌죠. 그런데 오늘 이제 1.8% 이제 급반등이 나왔고, 잘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요일날 떨어졌던 거를 이제 올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양쪽 지수를 끌어올린 대형주들은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2차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종목 몇 개만 좀 보죠. 보시면 최근에 왜 테슬라가 크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날 20% 이상 급등했고 금요일날도 3% 이상 급등을 했는데 그 영향이 크죠.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4%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 빠졌어요. 여기 보면 LG 에너지솔루션, 이게 2차전지죠. 2% 올랐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4%, 자동차 쪽에서 기아 3%, 그 다음에 삼성 SDI 8% 많이 올랐죠. LG화학 5%.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하면서 아주 잘 끝났습니다. 네. 2차전지 쪽에 이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2차전지 자체를 좋게 보진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을 준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쪽인데요. 코스닥은 여기 이제 최근에 강세를 보이던 알테오젠하고 리가켄바이오는 오늘도 올랐어요. 올랐는데 뭐 큰 의미는 없었어요. 유지만 하고 있는 정도, 이 정도였고, 여기도 이제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가 각각 9%, 5%씩 크게 오르면서 지수 급등에 큰 영향을 줬죠.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4위가 HLB인데 요게 한 4%? 이렇게 끝나서 오늘 코스닥 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이제 꽤 올랐기 때문에 지수 올라가는데 큰 도움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있죠. 중소형주들도 좋았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테마주 위주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이제 테마주 얘기하기 전에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얼마 안 남.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누가 되느냐 이거 갖고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우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누가 되든 우리는 늘 비슷해요. 늘 비슷하다니까. 네. 그냥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냥 우리 그쪽으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응?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이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약소국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라 다른 나라 다 똑같아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따라가지 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갑니까? 영국은요 똑같아요. 그렇죠? 네.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결같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네. 아셨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면은 되면 뭐 우리나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유 다 그냥 걱정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렇게 떠들 시간에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그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또 기대하시거나 너무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아셨죠? 요즘에 아무튼 뭐 유튜브로도 이제 그런 뭐 관련된 컨텐츠들을 많이 보시겠지만 아주 요즘에 좀 그래요. 네. 그게 다음에 하도록 하고 맞죠? 어쨌든 다음 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거 앞두고 지금 이제 지지율 변화의 추이를 잠깐 보고 종목도 간단하게 한두 개만 좀 체크를 하고 우리 오늘 그 드론 관련주하고 정치 테마주 얘기 좀 해보자고요. 저기 미국 대통령도 정치 테마주가 되니까 여기 미국 쪽을 보시면 요즘에 제가 이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자주 하죠. 폴리마켓 여기 보시면 더 벌어졌다 이거. 잠깐만. 보시면 이게 폴리마켓이라고 이제 베팅 사이트인데 요걸 사람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용들을 많이 해요 요즘에. 24년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67%, 카말라 해리스는 33%입니다. 더블이죠. 더블 차이. 요거 이제 소수점 뒤에를 이제 반올림한 건데 더블입니다. 그러나 인기 투표죠. 포퓰러 보트 위너. 인기 투표에서는 여전히 카말라 해리스가 앞서요. 59%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언론 중에서 대부분 그렇지만 해리스한테 우호적인 기사를 계속 내보내는 쪽은 요쪽 거를 인용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인기가 많다고 해서 당선되는 게 아니거든. 미국은 선거 제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수점까지 보면 소수점까지 감안해도 더블인데요, 그죠? 네. 66.7, 해리스는 33.4. 딱 더블이죠. 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가면 트럼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면 8년 전에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다 힐러리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트럼프가 됐죠. 4년 전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붙었을 때 다들 트럼프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근데 바이든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얘기하고 막 너무 자신 있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도 지금 말조심을 하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 상태로 가면은 트럼프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계속 트럼프가 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1년 전부터. 바뀐 적도 없고. 네. 아무튼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 쭉 나와요. 여기 보면 뭐 이게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스윙 스테이트.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주에서는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격전 중이다. 트럼프가 뭐 따라붙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전혀 안 그래요. 아리조나 트럼프 73, 해리스 27. 이게 무슨 네? 경합을 다투는 겁니까? 조지아주 73대 27, 네바다 64대 36, 펜실베니아 62대 38, 위스콘신 58대 42, 미시간 53대 47. 그러니까요. 다 이겨 여기서.
스윙 스테이트에서 큰 차이요. 여기 두 개는 좀 차이가 여기도 이 정도면 큰 차이지 뭐. 그죠? 아무튼 이 상태로 가면 트럼프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통계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쪽집게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트럼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요건 참고하셔요. 네. 그러면 우리는 또 주식 얘기를 해야죠. 주식 얘기를 하려고 저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 오늘 해리스 관련주 중에서 대표적인 거하고 트럼프 관련주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보죠.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오늘 장중에 급등한 거는 해리스 관련주예요. 누구? 우리바이오. 네, 여기서 물리지 마세요. 힘들어져요.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오늘 7% 올랐어요. 우리바이오. 근데 여기서 7% 올라갔어요. 최근에 떨어지기 전에 고점이 6,000원이었고요. 여기는 5,500원.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반토막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뭐 30% 40%씩 손해 났잖아요. 상황이 이래요. 응? 여기서 7% 올라온 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저기 트럼프 관련주 중에서는 SY 스틸텍 이게 이제 오늘 장중에는 안 움직였어요. 장중에 그냥 보합 쉬었죠. 그런데 시간외를 보면 시간외에서 4% 급등 마감했고 SY 스틸텍입니다. 시간에 4.9% 급등했고 거래량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뜨겠죠. 그렇죠.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이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거든요. 뭐 더 있어요, 몇 개. 그래서 남북 경협주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가 되기 전에 가든 되고 나서 가든 아마 좀 움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SY 스틸텍 혼자서 가는 형태인데 아마 이게 시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쪽 관련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테마주 위주로 가죠. 지금은 이제 지수 얘기를 별로 안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할 얘기도 별로 없고, 할 얘기가 없는데 억지로 쥐어짜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그죠? 수익 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지금 바로 수익 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쪽 아니겠어요? 그죠? 그쪽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일단은 보복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착각하실 수 있는 게 그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전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근데 요번에 한 거는 뭐냐면 그냥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때렸어요. 그쪽 지휘부를 다 죽이고 막 그때 BP 테러 이후로, 그죠?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그 테러 조직들이 다 자기 자식들과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쏜 건데 그거에 대한 보복이 일단락된 거지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한일 단주나 이런 방산주들 보면 안 내려오죠. 잘 보세요.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스페코 보세요. 이게 뭐 내려온 거예요? 9월 달부터 이만큼 올라가고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했다는 얘기 나오고 딱 요만큼 떨어졌어요. 0.6%.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 중동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일부 중앙에너비스처럼 확 나가 떨어진 애도 있죠. 그렇죠? 이거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이건 나가 떨어진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 거의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다 이거죠. 네, 아셨죠? 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지금 북한군이 파병돼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이미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군대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쪽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나토군 거기하고 협력을 지금 시작했대. 어떤 협력?
북한군이 이제 뭐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을 하거나 그랬을 때 뭐 하는 걸로? 네. 우리나라에서 받아주는 걸로, 기순하는 걸로 지금 그걸 이제 협력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대요.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면 북한의 김정은하고 김 회장이 또 얼마나 또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군에서는 그거를 얼마나 더 그죠? 선전전에 또 활용을 하겠어요.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북한군 그 전선에 들어오는 걸 대비해서 벌써 그거 하고 있잖아요. 투항하시면 항복하시면 하루 세끼 고기 반찬 드린다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진짜. 이게 뭡니까? 21세기에 그죠? 네. 하루 세끼에 고기 보장해 줄 테니까 투항하라고. 네. 근데 거기다가 그죠? 네. 투항하시면 하루 세끼에다가 고기 주고 그죠? 그리고 남한 원하시는 분들 남한으로 보내주겠다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저 갓날 새끼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협박하겠지. 그죠? 그총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가 진짜로 대통령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보고 우쭈쭈 그러겠죠. 그죠? 잘 있었어? 이러면서 그죠? 네. 얼마나 또 나는 뭐야 김정은이 항상 그러잖아요. 와 이러다가 또 이제 자기 좀 불리해 보이면 없어 보이면 또 엄청 또 센 척 할 거라고. 센 척 하는 게 뭐예요? 나만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어. 이러면서 또 이제 공갈 협박하겠죠. 그죠? 제가 원래 북한 사투리 성대모사를 되게 잘하는 편인데 방송 중이라서 잘 못하겠어요. 자꾸 이게 튀어나오려고 그래. 북한 말도 흉내 되게 잘 냅니다. 여기서 그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네, 김정은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김정은이 가만 안 있으면 밑에 있는 여동생이 또 충성한다고 나만 또 뭐 좀 막 협박하겠지 또. 그죠? 그러면 전쟁 관련주들이 더 올라가지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전쟁 관련주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 정치 테마주들이 좀 올랐죠. 지난주에 좀 보셔라. 이거 올라가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실제로 다 올라갔습니다. SG글로벌은 저거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걔는 거의 안 갑니다. 정확하게 맞추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우리 방에 빨리 가입을 하셔서 수익을 내시라니까요. 무방에서는 그냥 큰 틀만 잡아드리고 뭐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죠? 종목은 드리질 않잖아요. 왜? 종목을 추천하면 이 저녁 방송 계속 유지를 못해요. 못한다니까. 네. 종목 막 무료로 드리면 더 잘하실 것 같죠? 그 종목에다 개판이 나서 망가지기만 해요. 네. 자 보세요. 다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관심이 없을 때, 그래서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없을 때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아마 피임폭력 요거 양봉 나왔을 때부터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게 지난주 월요일이거든요. 지난주 아마 월요일날 저녁 방송 때 그 얘기했을 거예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죠? 요즘에 TV 틀면은 정치 뉴스 쪽에서는 맨날 뭐 대통령실 김건희 씨 얘기, 대통령 얘기, 한동훈 씨와의 불화설, 여당끼리 싸우는 거 맨날 그런 얘기만 나와요. 명태인지 동태인지 생태인지, 그죠? 네. 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그 사람이 폭로를 했다는 등 어쩌고 저쩌고 지겨워 죽겠어 진짜, 그죠? 네. 그래서 코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씨 구속 위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올해 4월달에 뭐예요? 여당이 총선에서 크게 졌고 지지율 급락하고 나서 여당도 지지율이 안 좋고요, 야당도 지지율이 안 좋아요. 대통령 지지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가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가 됐는데 관심들이 너무 없길래 제가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때 얘기한 거거든요. 피임폭력인데 옆으로 횡보하다가 딱 올라오니까 바로 눈치를 채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우리 방에서는 이미 10월달에 또 정치 테마주로 추천당한 게 있었어요. 수익도 좀 냈고. 근데 일단은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보시면 피임폭력인데 여기서 제가 왜 얘기했냐면 이게 2월달에 하한가를 맞았단 말이에요. 하한가를 왜 맞았냐? 이게 김동연 씨 테마주인데 근데 이제 얘기 상세하게 안 해드렸죠. 네. 왜 하한가 맞았냐면 김동연 씨 인맥주라서 이게 피임폭력이 김동연 인맥주로 갔는데 그 인맥이 회사를 관뒀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인맥주가 아니잖아요.
그때 그래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하한가를 맞은 거예요. PM풍년은 김동현 씨 테마주의 대장주였거든요. 과거에 급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올랐으니까. 김동현 관련주 한 거예요, 이게 다. 근데 그 사람이 사퇴했다는 거예요. 그 인맥이 날아간 거죠. 하한가가 보죠. 네. 그래서 한 몇 달이요? 6개월 넘게 이 밑에 하한가 밑에 서 있었어요. 완전 추락한 거죠, 그죠? 그런데 9월달에 이재명 씨 이제 9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재명 씨 재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요 관련된 이제 그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9월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이 있고 그럼 이제 판사가 내가 언제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 재판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다. 그게 이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9월달이었거든. 그때 그래서 이 PM풍년이 이만큼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 기대감 때문에. 9월달에 당장 판사가 선고를 내린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판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한 판사는 11월 15일날 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위중교사는 11월 25일날 하겠습니다. 라고. 근데 그랬으면 이제 이슈 끝났으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버티더라 이거예요. 근데 머리를 딱 내밀리는데 어디에요? 하한가 맞았던데 여기를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길래 이거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꺼낸 거죠. 이거 저희 방 보유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었으면 제가 얘기를 절대 안 했겠죠. 왜? 우리 회원들 먼저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와서 지금은 6,600원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할 때가 5,500원대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벌써 10% 오른 거지. 20%. 일주일 동안 주가가 20% 올라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장은 PM풍년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김동현 씨 테마주의 대장은 SG글로벌로 많이 알고 계셨죠. 지난주 월요일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월요일날 이 친구도 2% 올랐어요. 이날인데 차트를 잘 보세요. 그날로 돌아가서 볼게요. 이게 대장 아닌가요? 왜냐면 PM풍년은 저 밑으로 나락에 가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보니까 저항이 있어서 떨어질 것 같아. 딱 그런 자리였고 SG글로벌은 그때 왜 PM풍년 하한가 갈 때 얘가 갑자기 급등한 거예요. 원래 SG글로벌은 PM풍년보다 시세가 흐름이 안 좋았다고. 부대장이었는데 대장이 날아가니까 부대장이 대장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6월달, 7월달에도 급등을 했었고 9월달에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건 되게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왜? 신용을 봐라. 차트를 봐라. 차트를 보니까 사람들이 PM풍년을 사겠어요? SG글로벌을 사겠어요? 당연히 SG글로벌을 사겠지. 여기서 매수했건 여기서 매수했건 여기서 매수했건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걸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절대 안 팔지. 왜? 기다리면 여기서 과거처럼 이만큼 급등할 거야. 왜? 이재명 씨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안 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심리거든요. 주식을 잘 하려면 상대방 심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쪽에 대한 심리는 제가 정말 박사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심리학과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박사학위 받을 생각도 전혀 없지만 자칭 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이쪽에 대해서 개미들이 여기에서 욕심을 내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논문을 쓴다면 제가 노벨 심리학상 받을 자신도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자꾸 웃으시면 어떡해. 네. 농담이고 웃으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노벨 심리학상 받을 수도 있어요. 왜? 하도 많이 봤거든. 진짜 수만 명을 내가 본 것 같아요. 저를 거쳐간 회원들이 여태까지 전문가 15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아주 그냥 진짜 알파고보다 더한 빅데이터가 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풀어서 하면은 정말 노벨 심리학상 받을 수도 있어요. 절대 안 팔아. 네, 진짜 절대 안 판다니까요. 왜? 조만간 이재명 씨 구속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팔겠어 사람들이 이거를. 그 욕심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욕심을 내면은 신용 물량이 늘겠죠. 근데 얘기해드렸잖아요. 신용을 잘 보시라고. 신용이 줄기는커녕 좀 더 늘었어요. 미치는 거라.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요. 차트 잘 만들어놨죠? 거래 좋죠? 3,000원짜리 주식이 얼마나 좋아요. 시가총액 1,300억 얼마나 좋아. 올리기 딱 좋은데 안 가요.
그럼 다 안 가는가 싶죠? 근데 PM 폭력을 다시 보세요. 7%. 근데 여기는 신용이 안 늘어요. 오히려 올라가니까 오히려 있던 그나마 늘었던 신용도 줄었어. 올라가죠. 그 SG글로벌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김동현 테마주만 그러면 갔냐? 아니요. 태양금속 여기 신용 안 늘어요. 크게 신용이 전체 해봤자 1.5%밖에 안 돼. 근데 어때요? 금요일날 5%, 오늘도 5%, 10% 올랐어. 차트 되게 잘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거래가 하나도 없죠.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지난달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지금 정치 테마주 추천하면은 뺨 맞는다고. 어디서 이런 걸 추천하냐고. 그리고 여러분들 꼭 사시라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오파스냅 보세요. 금요일날 10%, 오늘 4%, 토탈 14%. 예? 신용이 없어. 신용이 없잖아요. 차트 보세요. 바닥 찍고 이제 여기서 눌림목이 나왔는데 사람들 관심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드루킹 사건으로 연루돼가지고 감옥 갔다가 이제 사면복권 받아서 최근에 급등했었던 김경수 아시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 사람이 이제 친문의 그 적자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보세요. 점상가 휘날리면서 8월달에 급등했었잖아. 구경지에는 5.9% 급등. 전고점 직전입니다. 이거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사 이거 내려오진 않아가지고 그죠? 예. 얘는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오파스넷이랑 태양금속은 내려오기라도 했지 내려오지도 않아. 예. 무서워서 어떻게 사? 이거 가서 추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죠? 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얘도 올라왔어요. 사람들 관심이 없어. 이재명 씨 본인 관련주 동신건설은 안 움직이죠. 아무래도 위기니까. 근데 이제 선고 판사가 이제 11월 15일이랑 25일에 선고를 했는데 약하게 나오면은 동신건설이 급등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씨가 정말 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쪽 관련주들은 이재명 씨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 정확하게 딱 정말 쪽집게처럼 맞췄죠, 그죠? 정치태 먼저 보시라고, 그죠? 네. 실제 우리 방에서 산 게 있겠죠. 뭘 샀겠어요? DTNCR로. 요거 오늘 급등 안 했거든요, 크게. 10월 10일 전후에서 사놓은 게 있어요. 대충 여기쯤에서 매수가 7,000원 전후. 그래서 얼마 안 되는데 오늘 한 10% 수익 내고 팔아버렸어요. 팔았어요. 그거를. 네. 바닥에서 손절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10% 정도인데 수익 내고 팔았어요. 왜? 내일 딴 거 사드리려고. 옛날에는 이런 데서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요즘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적당히 수익 내고 다른 걸로 갈아탑니다. 갈아탄다니까. 지루할 틈이 없어요. 이거 샀죠? 그 다음에 DTNC. 요것도 언제 샀다 그랬어요? 이거 샀다 그랬잖아요. 뭘로? 한동훈 테마주로. 근데 드론으로 갔죠. 드론으로. 이것도 수익이 10% 15% 이상 났겠죠? 수익 많이 났어요. 보유기간 뭐 한 일주일 정도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유기간 대비 손절도 없고 보유기간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돈이 계속 벌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거 말고 좀 더 있어요. 정치 테마주 사놓은 거.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앞으로 더 갈까요? 좀 더 갈 거라고 봐요. 대신에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걸리는 자리가 있겠죠? 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겠지. 아무튼 SG글로벌이 그때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안 좋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건 나올 수 있어요. 그 지난주에 예림당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여기서 급등이 아예 안 나오냐?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장중에 10%, 20%? 20%까지는 모르겠는데 10에서 20% 이상 되는 양봉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만약에 나온다면 끝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장중에 급등했는데 끝날 때 다 끌려 내려와서
대량 거래 터트리고 음봉은 끝나는 거 있죠. 이거 나오면 끝이거든. 이게 마치 이제 우리바이오 이런 것처럼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저번에 그 대봉 LS 있죠? 이거 시간의 상한가 왔는데 제가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던 거. 대봉 LS가 그 비만 치료제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올라가다 많은 거 있죠. 이런 거 나오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응?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정치 테마주가 좀 더 가겠죠. 왜냐면은 이재명 씨 선거까지 아직 보름 이상 남았거든요. 보름 이상 남았다. 야, 그거 참고하시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아무튼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거예요.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됐네. 32분이네. 그 다음에 이제 드론 관련주는 시간상 짧게 얘기할게요. 드론 관련주들이 지금 끝난 것 같죠. 왜냐하면 제이시언 시스템이 대장주잖아요. 드론 여기 보시면은 상한가나 나왔고 또 이제 상한가에 준하는 양봉 나왔고 지난주 화수 목금 4일 동안 계속 하루에 10% 이상씩 급등을 했잖아요. 요거는 10%짜리 급등은 아닌데 지난주 수요일은 저점 대비 따지면 10% 이상 급등이 왔습니다. 시가 대비 이렇게 급등 계속 했거든요. 오늘도 조금 움직였고 대장주가 요거였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게 DTNC였잖아요. 퍼스텍 DTNC. 근데 퍼스텍도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떠 있거든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려스러운 거는 신용이 미친 듯이 늘고 있다는 거. 네. 근데 어쨌든 끝난 건 아니죠, 시세가. 그죠? 그 다음에 DTNC. 근데 오늘 안 갔어요. DTNC도 보면은 오늘 쉬었다고. 그죠? 그 드론 관련주가 안 갔냐? 갔어요. 누가? 네온테크. 이게 갔어요. 오늘 장중에 11%까지 급등했고 9%로 끝납니다. 이게 오늘 저희 추천주입니다. 문자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혼자서 밖에서 고생하지 말고 들어오시라니까요. 네온테크, 우크라이나 드론 전쟁 수혜주, 네. 유료연들한테 문자 나간 겁니다. 그거 문자 나간 거 있죠? 그대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자마자 오늘 아침에 바로 10% 정도 수익 났어요. 바로 뽑잖아. 그죠? 네. 바로 뽑는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추천 나간 네온테크 수익이었죠? 그리고 그 언제야? 한 20일 전에 그죠? 네. 사놓은 뭐예요? DTNC로 팔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수익이 두 개나 있는 거죠. 네? 요즘에 수익이 잘 난다니까요, 저희 방이. 지난주에 얘기 쭉 해드렸지만 이 순환매 사이클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순환매 사이클. 이게 돈이 지금 종목들이 한꺼번에 막 30%, 50%씩 급등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매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저희 방에 뭐 수익 난 거 지난주 수요일날 수익 많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얘기했던 게 DTNC 아까워했어요. DTNC도 이제 수익 내고 다 팔았고 그죠?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수익 내고 팔았죠? 하일단조도 수익 내고 다 팔았고 그래서 다 팔았어요. 여기서. 근데 명문제약 그때 비만 치료제를 급등할 때 잽싸게 팔아버리죠. 다 끌려내렸어요. 제이시언도 지난주에 다 판 거예요. 수요일 전후로 다 팔았다고. 끝.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산 게 특수건설. 그날 20% 수익 났고, 그죠? 이게 수요일날 수익 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하루 좀 쉬었다가 금요일날 아침에 코포스코리아. 그날 사서 그날 다 팔았어요. 12%, 12% 수익까지 나고. 그리고 주말 쉬고 오늘 아침에 네온테크. 바로바로 수익이 나죠. 종목 추천은 일주일에 한 두세 개밖에 안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하면 한 개 나가겠죠. 그죠? 일주일에 뭐 두세 개 총. 단기 스윙 다 되고요. 네. 스윙을 한다 그러면 단기 안 하시나요? 그러는데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왜? 단기로 수익이 났는데 그걸 안 챙기고 좀 더 들고 가면 그게 스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 저희 스윙을 합니다. 단기 안 하시겠네. 단기 못 하나 봐. 이러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무식한 거지. 단기가 뭐예요? 사자마자 5%, 10% 수익 나면 파는 게 단기 아니에요? 저희는 5% 이하에서는 수익 실현 잘 안 해요. 10% 정도 나야지 수익을 좀 수익 실현하지.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안 팔고 좀 더 수익 더 내려고 이제 좀 더 들고 있는 게 이렇게 스윙 아니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스윙하는 사람이 단기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를 잘하는데 좀 더 수익을 내려고 약간 저기 하는 거지. 그죠? 이게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라니까. 네. 그 단기 좋아하시면요 우리 방 들어오시면 돼요. 단기 문자반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대놓고 아니면 그냥 스윙으로 하는 여기 라이브 쪽이나 문자반 들어오셔도 네, 둘 다 가능해요. 맞잖아요, 그죠? 네. 또 어쨌든 이쪽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손절 같은 거 안 합니다. 손절하기에 뭐 그런 정도 아니고 바닥에서 추천 나가 다 보시면 다 바닥에서 하잖아, 그죠? 네. 직장인들이나 가정주부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따라하기 되게 편하죠. 네. 매수매도 문자 나오니까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도 네온테크를 했는데 잘 보세요. 드론 관련주들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시 아까 뭐였어요? JCN 순서를 잘 보시라니까요. 올라가다가 양봉 딱 하나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4일째 더 이상 못 간 거나 다름없어요. 이게 화요일날이었거든요. 화요일날 꼭 찍은 거나 다름없죠. JCN 그래서 그 다음날 다 팔았거든요. 수요일날. 그리고 갖고 있는 거 중에 DTNC가 언제 뽑아요? 수요일날 뽑죠. 수요일날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뭐 했겠어요? 목요일, 금요일 딴 거 이제 매매하다가 팔다가 보니까 안 끝나겠네. 드론 관련주 안 끝나겠네. 네온테크 사서 바로 수익 나잖아요. 만약에 드론 관련주가 더 가겠다 싶으면 이거 말고 딴 거 뭘 또 사겠죠. 아니면 세력이 드론 이제 그만하고 딴 데로 간다 싶으면 다른 데로 따라가겠죠. 그죠? 세력이랑 같이 움직임을 같이 해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 거지. 내 생각에는 제이시언이 한 2배, 3배 더 갈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돈을 거의 못 벌어요. 왜? 본인 생각이 중요하거든. 본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세력의 생각이 뭐냐. 세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 그죠? 세력을 따라가야지 본인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전문가방에 가입하실 때도 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수익을 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 전문가 놈을 내가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돈 벌겠어요? 네. 저는 리딩 어떻게 하냐면 세력이 무슨 생각을 할까? 세력을 잘 따라가면서 수익을 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리딩을 하거든요. 왜? 세력을 따라가야지 수익을 나니까. 그럼 회원들도 그럼 전문가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전문가를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못 벌어요. 왜 그러겠어요? 전문가 중간에 건너뛰면 세력을 이용해서 돈 벌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력이 이용 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이용 당하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털고 가지. 그 원리를 너무 늦게 깨달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내기 좋은 타이밍이니까 여기서 시간 자꾸 허비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수익을 편안하게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세요. 지금 10월 말이죠. 다음 달이면 이제 겨울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안 그래도 그죠? 날도 추워지는데 돈까지 안 벌리시면 수익 났는데 안 팔았더니 끌려 내려가고 살려고 망설였다 안 샀더니 날라가고 아침에 사야 되는데 안 샀더니 날라가고 뒤늦게 샀더니 또 끌려 내려가고 그 반복되시면요 여러분들 날도 추운데 마음도 추워서 얼어 죽어요. 바깥에서 덜덜덜 떨지 마시고 들어와서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존에 회원이었던 분들 우리 방에서 수익 많이 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장이 좀 시끄럽고 조정이 조정을 좀 오래 받아서 뭐 다 같이 고생했죠, 그죠? 그래도 그 와중에 수익 내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들어와서 같이 하세요. 바깥에서 왜 그렇게 견눈짓만 하고 계시냐 이거지, 그죠? 돈 벌 수 있을 때 그때 벌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밤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제 뒤에 김 실장님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요즘에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으시는데 없기는 해보세요. 갖고 있는 종목들 잘 활용해서 하면 되지. 맞지 않습니까? 저희 방에도 이제 그 기존 종목을 활용해서 그죠? 네.
재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 추천으로 수익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상황 봐가지고 적당히 더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기존 보유 종목이 또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 그럼 또 추천해요. 그럼 좋잖아요. 기존 회원들도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여기 김 실장님은 여기 로제가 그 가수예요, 가수. 네, 가수인데 그 로제가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 아파트라는 노래인데 그게 뭐 외국인이죠, 브루노 마스인가? 네, 그 사람이랑 뭐 협업해서 한 건데 유튜브에서 인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맥 있죠, 소주 맥주 그 만들어서 먹는 그런 이제 영상도 지금 많이 지금 유포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소주 관련주도 급등했더라고. 장중에 소주, 로제 떡볶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저 가수 이름인데 들어가서 보세요. 재밌어요. 하도 막 이거 열풍이라길래 저도 이제 들어가서 로제 이 사람 아파트 노래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겠더라고요. 네. 어쨌든 거기에 보면 소맥 이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그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소맥을 만들어 먹고 있대요. 전문 용어로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전문 용어로 말아 먹는다고 하죠. 네. 그러고 있다니까. 네. 알코올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